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앞에 놓인 단계를 걷어내고 명확한 해법을 찾기 위한 하루. KBS 1라디오가 준비한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삶.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과 함께 오직 경제만을 논하는 시간. 우리 현조선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위기성 나만의 경제를 제시합니다. KBS 1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오늘은 전국이 뛰고 종일 선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에는 종일 비예보가 있는데요. 오후까지 남아있는 이번 정류소는 원종동 영화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원일 중학교 동문 아파트입니다. 경상권과 제주에 비가 더 계속 중인데 30에서 80, 특히 경남해안과 제주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전국이 18도에서 24도 정도입니다. 서울, 강릉, 세종, 대전 29도, 부산 21, 대구 19도, 광주 20도. 이번 정류소는 원일 중학교 동문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원종동 수면 모빌리아 아파트입니다. 강원도 수원세종이 내려놓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8.3도입니다. 화재입니다. 상말 가르치 KBS 1라디오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원종동 수면 모빌리아. 다음 정류소는 오정리역 원종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준비된 선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국감 질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오직 김윤순 씨에 대해 야당 주도로 행정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종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원종역 3번 출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재훈 기자, 면담 시간 시작 시간이 언제죠? 네, 잠시 후인 오후 4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갖습니다. 한 대표가 지난달 21일 전국 독대를 요청한 지 4주 만에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독대 형식은 아니고 정치적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번 정류소는 원종역 3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원종 종합시장 성북 사거리입니다. 문, 허리, 어깨, 무릎 등에 원종 마취 통풍의학과의원, 원종역 2번 출구 마취, 원종 마취 통풍의학과의원, 정문이 4번째입니다. 오늘 면담에 대해서 여권 내부적으로 어떤 시각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분류되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오늘 면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반민주 폭거에 맞설 수 있게 김여사 논란에 대한 근본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윤석열계인 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동은 국정 운영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지 승부의 결과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당정 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면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한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회동이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설득해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그동안 민심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특검 전면 수용을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소식 돌아가면서 질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권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전례가 없었다며 망신주기 의도 외엔 의미 없는 조처라고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오후에는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명태균 의혹 폭로에 나선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수사와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 지금 바로 중앙지검 테스트 수사팀을 신청하세요. 차고 결과만 보고받았다며 항고 사건을 맡게 되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자신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군에게 제공할 군복 등의 치수를 묻는 것으로 보이는 한글 설문지가 공개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을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제사회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파리 송락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는 러시아가 파병 북한 군인에게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한글 설문지를 공개했습니다. 한글과 러시아어가 함께 쓰인 설문지엔 군복 치수 등을 작성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또 러시아식 군복 치수와 그에 상응하는 키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어 조선식 크기라는 항목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북한 군인이 자신의 치수를 기재하면 이에 맞춰 러시아 군복을 지급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모자와 군복 모두 여름용으로 치수를 물어 연해주와 파병 추정 지역인 쿠르스크의 최근 현지 기온이 10도 안팎이란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대목입니다. 설문지를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은 앞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군인에게서 장비를 배급받는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미국 등 서방은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G7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관련 보도들에 대해 아직 확인 중이라면서도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 정황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위성, 영상 증거가 충분하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고 강수 지역이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는데요. 비가 그치면 기온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밀려온 찬 공기 때문입니다. 가을비는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 또다시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제주와 영남에 최대 100mm 이상,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찬바람의 기온은 더 떨어져 오는 목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내려가는 등 내륙지방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요란한 가을비에다 기온 변화도 큰 만큼 낙엽 등으로 배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서울시가 외로움과 고립 등의 위기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담 콜센터 운영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김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의 맞춤형 대책 이름은 외로움 없는 서울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외로움 전담 콜센터 외로움 안녕 120을 운영합니다. 120 다산콜로 전화를 건 뒤 특정 번호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외로움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이웃 등 주변인도 이용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아울러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해 서울 라면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 마을 편의점도 내년 내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또 고립 운동 가구를 상시적으로 찾아 맞춤형 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스와 전기 등 유지정보 46종과 행정정보를 연계해 고립 은둔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고 자주 이용하는 가스전과 빨래방 등을 고립 가구 지원 신청, 또 1인 가구 구성을 통해 기아는 평균 자책점 1위 내일이 1차전 선발로 낙점됐습니다. 정규 시즌 12승 5패 평균 자책점 2.53을 기록한 내일은 지난 8월 NC전에서 타구의 턱이 맞아 골절되는 불의의 부상을 당했지만 재활로 회복했습니다. 정규 시즌의 내일은 삼성을 상대로 두 차례 선발 등판해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4.0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에서는 다승왕 원태인이 나섭니다. 정규 시즌 15승을 달성하며 두산의 곽빈과 공동 다승왕에 오른 원태인은 지난 LG와의 플레이오프에서도 호투를 펼쳤습니다. 원태인은 정규 시즌 기아와 2번 맞붙었는데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 역시 평균 자책점 2.25를 기록하며 준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8일 경기엔 6이닝 무실점, 9월 1일 경기엔 6이닝 3실점으로 두 번 모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펼쳤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유통 정보가 증가해온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특히 구글